그 다음 수업 실현의 점수를 높이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수업의 연계성입니다. 뭐 이걸 연결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와 본시 그리고 차시의 연결도 중요하고요. 본시 내에서 동기유발 그리고 활동 1, 활동 2, 본시학습, 정리, 차시학습, 예고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잘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수업이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좋은 수업은 마치 물 흐르듯이 간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죠. 동기유발이 잘 되고 나서 활동 1로 잘 넘어가고요. 활동 1에서 활동 2까지도 잘 넘어가고 또 본시학습 정리가 잘 되면서 자연스럽게 차시학습 예고까지 가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수업의 연결성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수업 실현하셨어요. 수업 실현하신 걸 봤는데 본시학습 내용은 커피를 내리는 수업이었어요. 커피를 내리는 수업인데 동기유발로 코코아를 마시더라고요. 물론 뭐 틀렸다 절대 아니다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저는 그건 수업의 본시학습 내용과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 동기유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기유발은 왜 하는 걸까요? 동기유발을 하고 나면 본시학습에 무엇을 배우게 될 건지에 대해서 교사의 입이 아닌 학생들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즉 동기유발 활동을 하고 나면 이걸 배울 것 같아요, 이거 배우고 싶어요, 이거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학생들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코코아를 마시고 나면 아이들이 커피를 내리고 싶어요, 커피 머신기를 이용하고 싶어요 라고 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결성을 위해서는 우선 본시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 학습하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요. 이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활동 1과 활동 2 그리고 이전에 동기유발과도 잘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원들 수업을 보거나 또는 내 수업을 볼 때 난데없이 이걸 왜 하는 거지? 갑자기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연결성에서 위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중등특수에서 그런 문제가 한번 기출이 됐었죠. 청소기 쓰는 거 그리고 라면 끓이기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 기출을 실현하면서 첫 번째 활동에서는 라면을 끓이고요. 이 라면을 끓인 걸 먹고 나서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라면 부스러기도 나오고 라면 스프 봉지도 나오고 그래서 두 번째 활동에서 이 내용들을 청소하는 활동으로 이어가시더라고요. 이런 게 대표적인 연결성이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업 실현 고득점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연기력입니다. 최근에 제가 중등 미술 선생님 수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수업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수업이 다 끝나고 이렇게 좀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 시절 자기가 연극 동아리에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연기를 좀 잘하니까 수업 실현도 잘하는 거 아닐까? 그분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면 당황을 안 했어요. 항상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정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도 수업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몰입을 해서. 즉 연기를 하는 거죠. 그 이외에 제가 연기력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일명 발연기, 일명 그 로봇 연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에 보면 공통적인 패턴들, 공통적인 실수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일단 손의 위치가 되게 배꼽도 아니고 뭐 가슴도 아니고 이상한 위치에 이렇게 얹고 계시고 어깨도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시고 동선이 되게 이상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불안해하신 티가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동시에 발음도 막 꼬이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막 꼬이고 학생들을 지칭하는 데에도 되게 문제가 있었어요. 하루 이제 여기 보고 영수야 그렇지 했다가 조금 뒤 시간이 지나서는 여기 보고 영수야 그렇지 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반 영수가 2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자리 배치가 이제 까먹으신 거죠. 당황하시니까요. 또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영수야 앞으로 나와볼래? 나와서 한번 발표해볼래? 그리고 영희야 너도 나와서 발표해봐. 그래 동수야 너도 나오고 막 나와서 발표를 시키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반 학생들이 전부 다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실수 여러분들 안 하실 것 같지만 당황하면 이런 실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들여보내야죠. 만약에 혼자서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들어가라 하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되죠? 칭찬. 그렇죠. 칭찬하면서. 근데 만약에 학생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하는 친구 있으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특수교육 지도원의 도움을 받아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까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을 자리에 들여보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가 수업 시간에 썼던 이 교구들을 원위치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활동 1에서 선생님이 막 이런 교구를 꺼냈다고 쳐요. 막 큰 교구를 이렇게 꺼냈으면 이 교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 활동 1에서 했던 이 큰 전화기는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리거나 또는 자, 활동 2가 되니까 이 전화기는 쓰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치우도록 할게요 라고 해서 치워야 되는데 당황한 상태다 보니까 이 큰 전화기가 됐든 어떤 교구가 됐든 이게 교탁에 나와 있는데 계속 이제 두고 활동 2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황을 많이 하시니까 칭찬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칭찬을 해야지라고 의식을 하고 있지만 당황을 하니까 그 조건을 빨리 말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칭찬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칭찬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그래 영수 말한 거 맞아요. 나연이 말한 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칭찬인가요? 맞다,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해줄 뿐인 거죠. 칭찬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수 맞아요. 정말 잘했어요. 멋져요. 우리 친구들 박수 쳐줄까? 이게 칭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당황을 하면 맞아요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그 학생이 성취감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도록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당황하는 선생님들의 공통점, 구상지를 이제 높게 들기 시작합니다. 구상지를 자꾸 보기 시작하는데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교탁에 구상지를 놓고 막 이렇게 보시고 막 그러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상지를 보지 않기를 추천드리거든요. 보시더라도 한 번, 두 번 보셔야 되는데 당황해서 자꾸 구상지를 보시면 더 당황하게 됩니다. 채점관들이 구상지를 보는 내 모습을 보면서 혹시 감점을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더 당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상지를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그런 실수도 많이 하세요. 지시문이 길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만약에 그러는 거예요. 얘야 거실에 가서 리모컨의 배터리를 확인하고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는 현관에 있는 서랍에서 배터리가 있으니까 배터리를 끼우고 오다가 목이 마려우니까 물도 좀 떠오거라. 물이 없다면 오렌지 주스도 괜찮은데 우유는 나는 싫단다. 뭐 이런 식으로 지시문을 길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지금 말했지만 뭘 말했는지 기억이 못할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초등학생이나 또는 장애학생들이나 인지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대상으로 그런 지시문들이 쫙 길어진다면 이게 학생들의 개별화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교사의 잘못된 발문으로 감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시를 할 때는 짧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황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바로 뭐죠?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업 실현에서 조건들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되게 많아졌는데요. 당황을 하니까 이 조건들을 다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조건이 활동 1에서 해야 되는 조건도 있고요. 활동 2에서 해야 되는 조건도 있는데 이게 당황을 하다 보니까 1에서 해야 될 것을 2에서 하거나 또는 세 가지 해야 될 것을 한 가지만 하거나 또는 이제 당황을 했는데 수업 실현이 끝난 시점에 이 조건을 다 몰아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실수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선생님 한 분께 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좀 해드렸는데 처음에 떨면서 구상지로 막 얼굴을 가리셨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진짜 최근에 본 수업에서는 그야말로 명연기가 따로 없는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있다고 감안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따뜻하게 중재해주고 그 학생들의 말들을 중계를 이어서 수업 내용을 전개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이 들었죠. 연기력은 늘 수 있구나. 수업 실현은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늘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연습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학생 중심 수업과 두 번째 수업의 연계성 그리고 마지막 연기력 이 부분 모두 여러분들 연습으로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2차 많이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2차 시험 준비 잘 하셔서 반드시 최종 합격 명단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